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의 주간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주간 매매가는 직전 조사 대비 0.36%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히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었던 추석 전 주간의 변동률의 2배이며 일반 아파트도 0.16%가량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늘은 그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은 은평 뉴타운과 그리고 교동도 토지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부동산에 관한 이슈들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요, 제가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제가 매주 월요일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네, 뉴스통신을 통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후분양제도 도입을 바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슈를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가 퀴즈를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면요. 자, 현재는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선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소비자 입장이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에서는 선분양이 더 유리하다. 그럼 O. 예, 아니다. 후분양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X입니다. 자, 후분양은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공정으로 보면 한 80%가 끝났을 때의 그 상태를 보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선분양이 유리하면 O, 아니다. 후분양이 유리하면 X. 그래서 제가 황희진영 아나운서하고 저 둘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가운데를 예. 드셨네요. 저는 예. 오히려 선분양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미리 어떻게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각 어떤 시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선분양이 유리할 때가 있고요. 네. 어떨 때는 후분양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이슈를 얘기하기 전에 예를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분양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요. 왜 그러면요. 선분양을 받으면 일단은 일반 분양가 3년 후에 아파트가 탄생이 되니 그러면 우리가 미래 가치, 그 선분양을 하면 현재 가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3년 후에 아파트가 탄생이 되니 그 3년 동안은 가격이 오르겠죠. 그만큼 아파트를 싸게 사는 거죠. 결과는 3년 후에 살 것을 미리 땡겨서 사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3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선분양의 패턴이 있죠.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갔을 경우는요, 자, 지금 제가 선분양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선분양이 반대로 손해가 나는 거죠. 9억에 받았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또 세계 불황이 오니까 또 IMF가 온다면 9억짜리가 6억이 되면 나중에 입주하는 때는 6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죠. 근데 후분양 같은 경우, 이런 게 바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의 후분양은 많이 된다면요. 지금은 9억인데 너무 지금 청약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지금 9억이라면 3년 후에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공급가액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는요, 6억이 받을 줄 알았습니까? 지금은 9억인데. 그러면 그건 그때는 후분양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또는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 또 국내 경제도 맞물려 있다. 거기에 금리까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딱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다 선분양입니다. 후분양하는 곳은 제가 보는 데는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있죠. 아파트 빼고요. 빌라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후분양하는 데도 있고요, 선분양하는 데 있습니다. 빌라들은요 다 직접 이제 분양하는 데가 있죠.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데, 그런데 아파트만 유독 선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분양을 도입을 했다 안 했다. 후분양은요 거의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분양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가 엄청난 혜택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후분양제 도입을 바란다. 왜? 선분양은 그동안 해보니 시공사가 상당한 이득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후분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한번 후분양도 한번 해봄으로써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선분양이 좋은지 후분양이 좋은지 서로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선진국은요. 선진국은 선분양이 있다 없다. 선분양은 없습니다. 짓지도 않는 허공을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니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합리적이냐고요. 합리성이 없죠. 또 하나는요. 자, 앞으로 질 건데 건축회사, 다시 말하면 시공사 또는 시행자가 그 비용을 대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왜 고객인 우리가 그 건물 비용을 짓는 비용을 대주냐고요. 그것도 이자도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면요, 그 고객이 또 책임을 지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선진국은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니 채택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점은요. 자, 선분양과 우리가 후분양의 차이점입니다. 자, 선분양은 현행이고요. 현재 제도고요. 자, 후분양제는 지금 정치권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시공사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시공사 입장. 자, 건설사 부도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선분양을 하면요. 자, 타 건설사가 공사 마무리하죠. 만약 부도가 나면요. 자, 공사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의 금융 비용이 증가됩니다. 그 누가 낸다? 바로 소비자가 내는 거죠.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요. 자, 선분양의 폐해입니다. 자, 그럼 후분양제가 도입이 된다면 시공사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실제 건축물 80% 이상 완료 후에 분양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건설사 부도 및 파산 피해가 전혀 없죠. 후분양이니까 이미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니까 건설사가 부도 날 위험이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분양가를 볼게요. 분양가입니다. 자, 선분양으로 봤을 때 분양가는 바로 건설비의 대부분을 수분양자, 다시 말하면 청약통장을 통해서 당첨된 분입니다. 분이 분양 대금으로 충당함으로 분양 가격이 후분양제보다는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후분양제는요. 첫 번째 분양가는요. 건설사가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이자 비용이 증가가 되니 분양가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예. 후분양제입니다. 자, 아파트의 공급 문제를 볼게요. 선분양제도에서는요, 현재와 같이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자, 근데 후분양제도는요,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는 시장 진입이 곤란해요. 다시 말하면, 자금력이 없다면 건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급 부정도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없으니 공급량이 감소가 되죠. 그리고 그 비용이 없다 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소 건설사는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규 공급이 감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하자 문제는 선분양제에서는 수분양자가 계약 전에 마감재와
하자 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후 분양 제도는요, 아파트 상태를 보고 나서 계약 및 하자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이런 하자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꼼꼼하게 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분양 제도를 한번 보면, 자, 첫 번째는요, 미래 개발 호재를 장점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계획이 변경 또는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분양 제도는요. 그렇게 되면요, 선분양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개발 계획이 무산이 된다면.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시 청약 경쟁률이 상승합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 분양제를 하면 불확실성이 없죠. 이미 개발 호재가 만약에 취소됐다면 그걸 다 보고 사기 때문에 그게 금액에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확실하죠. 확실해.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경쟁률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적정을 유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구입 자금입니다.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초기 자금이 일단 작지만 중도금 분납이 가능해요. 대신 이자를 소비자가 내겠죠. 자, 그런데 후 분양제는요, 주택 구입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분양자 부담이 좀 크다는 게 좀 단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파트 투자를 볼게요. 자, 건설되지 않는 아파트 전매 및 분양권 전매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입주 시점 시세 차익을 위해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가 많아집니다. 선분양 제도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요. 근데 후분양 제도를 한다면요, 투자 자금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별로 기대 심리가 떨어지죠. 곤란하죠. 그렇다면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과열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청약 경쟁률 떨어뜨리려면 후분양제 그냥 제도 도입하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건 만지지 않습니까? 다른 거 만지면 계속 가격이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눈을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하고요, 후분양제 도입하면요, 이런 열기가 확 식어버려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저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하단이나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응암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녹번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6평형이 확정된 아파트 매물로 방 3개, 거실 1개, 욕실 2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이주비는 7천만 원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주 촉진비는 2,500만 원이 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실투자액은 1억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눈여겨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이 응암 뉴타운 입지적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입지를 제가 지도상으로 말씀 좀 드려보면요, 본 지역은요, 바로 청와대, 우리가 청와대 잘 알았습니다. 청와대가 좀 근접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지도상으로 보면요, 바로 녹번역 위치한 데 은평구입니다. 여기가 은평구인데요, 은평 뉴타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하철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말씀드리면요, 3호선이죠. 자, 3호선 녹번역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그 옆에가 6호선이에요. 자, 이 중간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녹번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했고, 바로 서울시청, 또 경복궁, 독립문, 종로, 용산, 마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퇴근, 특히 이 지역이 직장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요, 지하철로 3분, 지하철역까지 3분이기 때문에 약 20분 또는 30분이면 이 안에 다 주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응암 뉴타운 주변으로 앞으로 호재 또 어떤 것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요.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응암 뉴타운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3호선을 진행하죠. 자, 두 번째는요. 응암 뉴타운 자체가 어마어마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보니까 1구부터 14구역까지가 있는데요. 은평구가요. 자, 은평 뉴타운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북한산자라고 보시면요. 고파발정 있지 않습니까? 그 신도시가요. 거기보다는 여기는 서울하고 더 접근성이 좋아요. 자, 은평구는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약 90%가 빌라촌이에요.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아파트가 탄생된 데가 드물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희소성의 가치가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본 지역은요. 대학교가 무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항공대, 국방대, 명지대, 연대, 홍대, 서강대, 이대, 경기대, 숙대, 여기 추계예술대 또는 감리신학대,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요, 본 지역, 응암 뉴타운에서 상암 DMC까지 지하철로 두 정거장입니다. 또 홍제 뉴타운 가깝죠. 마포에 있는 홍대 신촌 가깝죠. 또 용산 국제무 단지 가깝죠. 서울 시청 강화문 가깝죠.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의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매물 포인트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 포인트는요, 녹본역 3분거리에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441세대입니다. D사하고 L사가 컨소시엄에서 짓는데요. 대기업입니다. 무려 800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높은 감정가로 또는 소액 투자로 시세차익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3억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조합원은 계약금, 중도금이 없는 구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D사 그 다음에 L사가 시공하고 있는 그런 장소고요. 조합원 26평형 분양가는 3억 5천에 확정이 됐고요. 옵션 다 포함합니다. 가전제품 다 드리는 조건이고요. 여기에 에어컨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베란다에 샤시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 소개도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는 집은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철거를 해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자, 착공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0월 말 정도 아니면 11월 초에 일반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분양 만약에 청약 접수 넣으시면 당첨될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분양 되면서 저번과 분양가 차이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1억 5천 이상이 나더란 겁니다.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붙인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어도 3억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익까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저 59제곱미터 조합 분양가 3억 5천 옵션 포함해서 결정이 됐고요. 자, 일반 분양가는 한 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변 시세 4억 원대 형성이 됐고요. 자, 입주 시 예상 시세는 6억 5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응암 뉴타운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현재는요, 우리가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이 아닙니다. 일반 분양이 되면 분양권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됐고요. 자, 매매 금액은 2억 9천이 나왔고요. 이주비 7천만 원 무이자로 받아갔습니다. 자, 이주 촉진비 2,500만 원 또 무이자로 받아갔고요. 자, 실투자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700제곱미터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 대출 금액은 6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인천시 강화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입주권이 어떻게 될까요? 예, 강화도 하면 주말에 많은 이 여행을 가십니다. 그렇죠. 특히 성모도를 많이 가시는데 이 교동도라는 섬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 저 지도상을 말씀드리면요. 강화군청입니다. 자, 강화군청에서 성모도를 가려면 삐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요, 직선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산업도로를 놓고 있거든요. 자, 산업도로 이렇게 직선화됩니다. 자, 이미 여기 교동 대교가 건설되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교동도입니다. 자, 성모도보다 더 큰 섬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고요. 본 지역은 굉장히 자연이 깨끗하고요. 오염되지 않는 그런 농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역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2018년 4월 달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죠. 서울하고 교동도 간에 산업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왕복 4차선으로 탄생이 되고요. 또 본지역 강화도 904만 제곱킬로미터 의료 도시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자, 영종 강화간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금 1단계 교동대교 건설했죠. 그 다음에 성모대교 또 건설했지 않습니까? 자, 3단계가 바로 영종도와 강화간에 도로가 있는데 다리를 놓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게 3단계입니다. 자, 교동대교 2014년 7월 개통이 됐고요. 자,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 연육고 건설이 이미 끝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 강화자유구역 선포돼 있죠. 이 지역이요. 상당히 좋고요. 추후에 영종 강화도 간 도로가 건설이 된다면 집가가 또 많이 올라갈 거고요. 특히 이 지역이 상당히 좀 쾌적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요. 도로가 개선되고요. 또 다리가 놓이면요. 우리가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문자로 계속해서 많이 문의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토지 매물의 포인트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본 지역은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근린생활시설이 건축이 가능하다. 자, 1층은 우리가 상가, CU라든가 세븐일레븐 하셔도 돼요. 2층은 커피숍 하시고요. 3층은 바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형태로 지어도 좋다. 자, 서울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 중에 있고요. 약 30분 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자연 휴양림 돼 있는데 산, 바다, 논, 저수지가 어우러져 있는 천혜 휴양지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사계절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있다. 여기는 저수지 있죠. 또 바다 있죠. 또 바다가 뭡니까? 그리고 꽃게도 잡을 수 있죠. 또 겨울에는 굴 딸 수 있죠. 또 여름에는요. 또 민물 낚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고요. 경기도 인근의 작은 제주도로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주변 관광지로 편의점 운영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4톤 8단 6m 이상의 도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본 지역은 대지로 이미 돼 있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농사 안 지셔도 됩니다. 자, 상수도면 하수도 시설 갖춰져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에 펜션을 지셔도 좋습니다. 네,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입니다. 이 매물도 역시 소개해 주실 장점이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강화도 교동도 하면요. 황금들판입니다. 예, 굉장히 토지가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가보시면요.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시베리아 벌판을 보는 것 같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동도 또 하면요. 화계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상에서 본 이 전경인데요. 바다가 보이고요. 또 화계사도 유명하죠. 이 지역이. 또 교동 향교 굉장히 유명하고요. 교동 읍성 또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교동도 하면 황금들판 약 783만 평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 또 그런 농촌으로 꾸며져 있고요. 또 본 지역은요. 교동도 고구 낚시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낚시해도 됐고요. 또 지겨우면 민물 낚시 지겨우면 바다 낚시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름다운 농촌의 환경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살펴볼 점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 마지막으로 가격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본 지역은 대지입니다. 위치는 강원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700제곱미터고요.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평당 50만 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평당 60원에서 70만 원인데 좀 저렴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대출 금액 한 6천 정도 되고요. 실투자액은 6천만 원입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규제한다 안 한다. 자, 토지는 대출 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 가치 높은 두 개의 매물로만 저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한성만 대표님의 선착순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소액 투자법에 대한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약 필수기 때문에 0263-759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세미나 내용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이번 주는요. 아파트를 가장 싸게 하는 비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싸게 사는 방법,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청약통장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청약통장 못 넣습니다. 또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1순위가 마감되면 서울에 신규 아파트 당첨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지방분들이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응암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3호선 녹번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6평형이 확정된 아파트 매물입니다. 방 3개, 거실 1개, 욕실 2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암 뉴타운의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주비는 7천만 원 무이자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주 촉진비는 2,50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투자액은 1억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700제곱미터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 대출 금액은 6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하단이나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